안녕하세요. 음악기초 이론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조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조표 붙이는 방법과 조성 찾는 법, 그리고 조성의 으뜸음을 찾는 법, 그리고 조표가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도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와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은 선율, 리듬, 화성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선율은 다양한 높이를 이렇게 나열한 것이고, 리듬은 다양한 길이를 이렇게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배열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화성은 다양한 음들이 함께 이렇게 울리는 것을 말하는데, 음들이 함께 울린다고 해서 음들의 막연한 결합이 모두 화성을 갖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조를 바탕으로 한 음계의 여러 음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함께 이렇게 울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의 규칙은 조의 으뜸음이 5도 위 또는 아래의 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결성과 함께 음 위에 형성되어 화음이 3도 간격으로 쌓아 올려 만들어진다는 구조성의 기초로 하는데요. 이와 같이 화성학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의 성격인 조성이 확립되어야 화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을 공부하기 전에 조와 조성 그리고 조표와 이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오도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와 조성은 클래식 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의 체계라고 간단히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와 조성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는 먼저 넓은 의미로 보면 규칙적으로 갖는 음정 관계를 의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크 시대 후반 이후에 중심음과 딸림음에 의한 기능적인 질서를 가진 음들의 정형화된 배열을 뜻해요. 그렇다면은 조성은 뭘까요? 조성은 악곡의 중심음인 으뜸음을 지칭하는 조와 악곡에 사용된 장음계인지 단음계인지를 뜻하는 이렇게 성이 결합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굳이 조와 조성을 구분하자면 조성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한 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장조 또는 단조를 구분하는 용어로 쓰이고, 첫 번째는 조의 기본음인 조의 이름을 표시할 때 쓰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 등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조의 의미로 쓰이므로, 실제로 조와 조성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성은 성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성은 특정한 조를 지칭하지 않고 조의 일반적인 규칙 내지 특성을 함께 일컬을 때 조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의 파괴 같은 말을 사용할 때나 주어진 악절이나 곡이 단조인지 장조인지를 우선적으로 나타내야 할 때 조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선을 간단히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시, 미, 라 이렇게 플랫이 3개가 붙어 있는 이렇게 조성을 설명할 때 이거는 E 플랫 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내림 마장조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조표를 가진 곡은 내림마인 그러니까 미 플랫인 음을 기본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 플랫 음을 만들어진 여기서 미 플랫은 으뜸음이 되죠. 그리고 방금은 조를 설명할 때 예시를 든 거고, 조성을 설명할 때에는 이 곡은 여기 보듯이 내림마 장조의 곡이고 내림마 음인 미 플랫 음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서 간단히 5선지를 그려보면 시, 미, 라, 미, 파, 솔, 라, 시, 토, 레, 미 이렇게 되죠. 미 플랫 음을 기본으로 하여 으뜸음으로 하여 1, 2, 3, 4 여기 라 플랫이 있죠. 여기에 반음이 있고 5, 6, 7, 8 미 플랫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음이 있죠. 이 3, 4음과 7, 8음의 반음의 음정이 온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본음은 으뜸음이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서 조성은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조의 성질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반음의 관계, 음계로부터 이렇게 조의 성질, 조의 성질이 만들어지고, 음계는 다다음 시간에 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반음의 위치가 음계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와 조성, 음계, 화성학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모든 이론을 다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조와 조성 다 아시는 거겠지만 으뜸음 찾고 이런 거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 이제 조표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악보 앞에 조표를 붙이는, 이렇게 악보 앞에서 조표를 붙이면, 음표 앞에서 조표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솔 음이 있는데 이게 솔 음 앞에 이렇게 조표를 붙이면, 이것은 조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임시표와 임시로 붙여주는 표와 진짜 조의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주는 조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음표 앞에 붙여지는 걸 임시표라고 해요. 임시표는 이렇게 음표의 왼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올림표와 내림표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임시표와 조표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임시표는 그 음악에서 딱 그 부분만 임시로 그 기능을 해줘요. 만약에 이렇게 솔라시가 있고 다시 다음 마디에서 또 솔이 나오면, 이때는 이 조표의 기능이 끝났어요. 한 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임시표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예시로 플랫과 샵이 조표의 기능을 할 때, 조표로 활용이 될 때에는 이렇게 악보의 앞머리에, 악보의 앞머리에, 첫머리에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와 예를 들어서 박자표 4분의 4박자가 있으면 이 사이에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사장조의 곡이 되죠. 파에 샵을 해주면 사장조의 곡이 되고, 이거는 이제 악보의 첫머리마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건 플랫이라고 해서, 내림표라고도 하죠. 이거는 음을 반음 내려주는 거고, 이렇게 생긴 건 샵이라고 해서 올림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샵은 음을 올려주라는 표기입니다. 이렇게 이 위에 거는 임시표이고, 이거는 조표로서의 활용이 되는데요. 이 차이로 임시표와 조표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표는 한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악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임시표는 한 마디 내에서만 영향을 주는 표시입니다. 물론 이 조표는 악보 전체라고는 했지만 가다가 전조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건데, 조가 바뀌게 돼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장조로 시작하다가 다장조로 바뀔 수가 있고, 바장조로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전조도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전조하는 것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조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어떤 여러 가지 관계조라는 그런 조의 규칙에 따라서 전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아무튼 한 악보가 4장조로 시작했으면 쭉 끝날 때까지 4장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전조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그 곡의 분위기도 계속 바꿔주고 이렇게 곡을 지루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전조의 기능도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샵과 플랫이 붙는 순서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샵과 플랫 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샵이 붙는 순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샵이 붙는 순서는 높은 음자리표라고 치고 이렇게 파, 도, 솔, 됐어.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 순서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붙는데 일단 플랫부터 다시 설명하면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붙어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 순서대로 붙는데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붙어요. 근데 다시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시 제대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붙죠. 자세히 보시면 이거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 순서로 붙고 플랫은 이 반대예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반대로 가거든요. 샵의 반대의 순서로 이렇게 붙는데 이걸 이제 단조 말고 장조로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완전 5도권의 규칙으로 이렇게 가요. 파솔라시도 5도 위, 도레미파솔 5도 위, 솔라시도레 5도 위, 레미파솔라 5도 위, 라시도레미 5도 위, 미파솔라시 5도 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플랫을 보자면 시, 미죠.
시라솔파미 5도 내려왔어요. 완전도. 미레 도시라 또 5도 내려갔고, 라솔파미레 5도 내려갔고, 레도시라솔 5도 내려갔고, 솔파미레도 5도 내려갔고, 도시라솔파 5도 이렇게 하행했죠. 이렇게 5도권의 규칙을 가지고 샵과 플랫이 이렇게 붙는 원리이고, 그리고 이 5도권은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표를 설명하고 난 후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표를 붙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조표를 붙이는 이유는 음의 위치를 결정하는 걸로 앞에서 설명했던 키인, 조를 바꾸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그때도 설명했었는데 내 목소리에 맞게 음정의 높이를 맞춰주는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조라고 하거든요. 그 조를 바꿔요. 옮겨요. 그러니까 뭐 이 키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조가 너무 높다 그러면 조를 낮추고, 너무 낮다 그러면은 높이고, 이 예를 생각해 주시면 조표를 왜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표를 붙이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오늘은 장조만 할 거거든요. 장조에서 조 이름과 으뜸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표의 이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설명했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조표의 이름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잠시 이렇게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름이란 여기서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곡에서 이 곡의 조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으뜸음을 찾아야 하는데, 이 이유는 모든 으뜸음의 이름이 조 이름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으뜸음의 이름이 조 이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으뜸음을 먼저 찾아야겠죠? 으뜸음을 찾는 방법으로는 으뜸음을 찾는 방법으로는
먼저 샵을 해보자면 이렇게 샵이 하나만 붙는, 그러니까 순서가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 순서로 붙는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파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하나가 붙을 때는 파에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이때 으뜸음은 어떻게 찾을까요? 으뜸음은 이 샵이 붙은 음의 바로 위의 음이 으뜸음이 돼요. 그러면 조표 하나가 이렇게 여기 파 샵에 붙었으니까 으뜸음은 바로 위의 음인 이렇게 솔 음이 으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사음이죠. 다라마바 사. 솔음과 사음은 같은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으뜸음을 일단 찾았으니까 이제 조성의 이름은 바로 이 으뜸음으로 인한 사장조가 되는 거죠. 즉 영어로 말하면 G, 도, C, D, E, F, G 도레미파솔, 솔인 G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G 메이저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예시로 두 개가 붙었어요. 파, 도 이렇게 파와 도 자리 두 개가 붙었어요. 두 개가 붙었을 때는 파, 도 바로 위의 음은 레죠. 레 으뜸음으로는 그 한국어로는 라가 되죠. 그러면 이건 으뜸음은 레이고 으뜸음으로 인해서 라 장조가 되는 거예요. 라 장조는 C, D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 도, 솔 3개가 붙었어요. 여기까지 3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솔 바로 위의 음은 라음이 되죠. 그러면 으뜸음은 라음이에요. 으뜸음을 일단 찾았고 그리고 라로 인해서 라는 한국말로 다라마바사 가가 되죠. 가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조라고 하고 이건 영어 음이름으로 C, D, E, F, G, A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A 메이저가 되고 조표가 점점점 많이 붙을수록 딱 악보를 봤을 때 당황해 하시고 막 무조건 조표가 많으면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규칙만 기억하고 계시면 조표가 많아도 바로바로 으뜸음이랑 조성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많이 해놓으셔야 쉽게 으뜸음과 조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 도, 솔, 레 4개가 붙었죠? 파, 도, 솔, 레 그러면 파, 도, 솔, 레 마지막
샵이 레니까 레 바로 위에 음은 미가 되는 거죠. 미. 그러면 으뜸음은 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어 음이름으로는 다, 라, 마. 미는 마가 되죠. 그럼 이거는 마장조가 되죠. 마장조. 이걸 마장조라고 조성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C, D, E. 도레미. E죠. 미가. 미, E 메이저가 돼요. 그리고 계속 해보자면 다음은 파, 도, 솔, 레, 라까지 왔어요. 라까지. 그러면 파, 도, 솔, 레, 라. 라 바로 위에 음은 시죠. 라, 시. 그럼 으뜸음은 시예요. 시가 한국 음이름으로는 다, 라, 마, 바, 사, 가. 나죠. 나가 돼요. 이거는 나 장조가 되는 거예요. 나 장조고, 그리고 영어로는 A, C, D, E, F, G, A, B. 도레미파솔라시 인 B 음이 되고, 그러면 B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으뜸음은 C. 조성의 이름은 B 메이저 또는 나 장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다음은 파, 도, 밑에 솔, 레, 라 했고 미 여기까지 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조표가 붙었어요. 파, 도, 솔, 레, 라, 미 바로 위에 음은 파가 되죠. 으뜸음은 파. 그리고 한국 음이름으로는 다, 라, 마, 바. 도레미 파, 바가 돼요. 바음이 돼요. 바음. 바음이 되고 조성은 그래서 바장조가 되는 거예요. 파로 인해서 바장조가 되고, 영어로는 파가 C, D, E, F, 도레미파, F음이죠. F음이 되므로 F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앞에 샵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샵의 영향을 받아서 샵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도 파, 샵이 으뜸음이 되고 파, 샵, 메이저가 되고, 한국 음이름으로는 울림, 바, 장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마지막으로 파, 도,
솔, 레, 레, 라, 미, 마지막 음인 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조표가 올림표가 다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으뜸음을 찾자면 시의 바로 위의 음은 도죠. 근데 이미 앞에 도에 샵이 있으니까 도샵이 돼요. 도샵. 도샵이 으뜸음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음이름으로는 샵이 있으니까 올림다 장조가 되는 거죠. 도는 다, 샵이 있으니까 올림다. 그리고 영어로는 C죠. C, 도. 근데 올림이 있으니까 C, 샵이 있으니까 C 샵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약간 정리가 되셨나요? 이렇게 샵에 대해서 샵이 이렇게 붙는 순서와 샵에서 으뜸음과 조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샵을 했으면 이제 플랫도 알아야겠죠. 플랫은 또 이렇게 방법이 조금 달라요. 플랫은 아까 붙는 순서가 샵이랑 반대였죠. 샵이 파, 도, 솔, 레, 라, 미, 시였으면 플랫은 시, 샵에서 거꾸로 가야 돼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 순서로 붙거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C 플랫 하나만 붙어 있죠. 하나. 여기서 으뜸음을 찾으려면 시, 라, 솔, 파 이렇게 네 음 내려오면 파음이 으뜸음이에요. 그리고 이 파음은 한국 음이름으로는 도레미파 다라마바 바예요. 바. 그럼 이거는 바 장조가 되고, 그리고 영어로는 도레미파 C D E F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개의 음을 내려와서 으뜸음을 찾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 바로 전에 끝나는 플랫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앞에는 파로 칠 수가 있어서 바, 장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거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를 했고 플랫이 2개 붙을 때는 C, 미 이렇게 2개가 붙었어요. 2개가 붙었을 때는 미, 레, 도, 시 으뜸음을 이렇게 4도 내려서 찾아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끝나는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플랫을 으뜸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실 대로 하면 되는데 4도를 내리거나 마지막 플랫에서 4도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마지막 플랫 바로 앞에 플랫을
으뜸음으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음이나 4도 밑에 음은 C 플랫 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 으뜸음으로는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러니까 여기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내림, 나, 장조가 되는 거예요. 내림, 나, 장조가 되고 영어로는 C, D, E, F, G, A, B. B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B인 B 플랫 메이저가 돼요. 이렇게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세 개를 붙여볼게요. 플랫 C, 미, 라. 이 라까지 세 개가 붙었죠. 이럴 때 으뜸음은 어떻게 찾냐면 라, 솔, 파, 미. 4도 내려가거나 혹은 마지막 플랫인 라에서 바로 앞에 그러면 미죠. 미 플랫이죠. 플랫이 붙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으뜸음은 미 플랫이고 한국 음이름으로 말하면 다, 라, 마 플랫이 있으니까 내림, 마, 장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영어로 다, 라, 마, C, D, E, 도, 레, 미. 근데 플랫이 있으니 E 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계속 해보면 시, 미, 라 지금까지 3개 붙은 걸 했잖아요. 이제 4개 붙은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시, 미, 라, 레 4개가 붙었죠. 그러면 마지막 소표가 레 플랫, 마지막 소표의 4도 아래음 레, 도, 시, 라 라거나 아니면 바로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플랫인 라. 때 플랫이 있으니까 라 플랫 음이 되는 거죠. 라 플랫. 이거를 한국 음이름으로 하면 다, 라, 마, 바, 사, 가. 도, 레, 미, 파, 솔, 라. 간데 여기 플랫이 있으니까 내림, 가, 장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영어로 C, D, E, F, G, A. 도, 레, 미, 파, 솔, 라 인 A인데 A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A 플랫 메이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플랫이 4개가 붙었는데 책을 좀 보자면 그 다음은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C 5개가 붙을 거예요. 5개. C, 미, 라, 레,
솔까지 붙었죠. 이렇게 되면 시, 미, 라, 레, 솔 마지막 플랫이 솔에 붙어 있어요. 솔. 근데 솔, 파, 미, 레 4도 으뜸음은 4도 내려가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플랫 이건 레 플랫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레 음이름은 레 플랫이 되고 그러면 이제 조성을 알아보면 도 한국 음이름으로 레는 다 라 그래서 라음이 되는데 플랫이 붙었으니까 내림 라 장조가 되는 거예요. 내림 라 장조이고 영어 음이름으로는 C, D D가 되죠. 레 음이. 근데 플랫이 붙어서 D 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까지 했고 도 6번째 도를 한번 해볼게요. 시, 미, 라, 레, 솔, 도 이렇게 되죠? 너무 못 그렸네요. 시, 미, 라, 레, 솔, 도까지. 그러면 마지막 조표가 도예요. 여기서 4도 아래인 도, 시, 라, 솔 으뜸음은 솔 음이나 아니면 바로 앞에 조표인 솔 플랫을 찾으시면 돼서 으뜸음은 솔 플랫이 돼요. 이제 으뜸음을 찾았으니 으뜸음에 인한 조성을 찾아볼게요. 솔은 한국 음이름으로 다, 라, 마, 바, 사 도레미, 파, 솔 플랫이 붙었으니까 내림 사 장조가 되는데 이것은 또 영어 알파벳 영어 음이름으로 하면 C, D, E, F, G 근데 도레미파솔 G에 이렇게 내림이 붙었으니까 플랫이 붙었으니까 G 플랫 메이저가 조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까지 붙은 7번째 플랫 시, 미, 라, 레, 솔, 도, 파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조표 플랫이 파에 붙어 있고 파, 미, 4도 내려가면 파, 미, 레, 도 플랫 으뜸음은 아니면 이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플랫인 도 플랫 으뜸음은 도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으뜸음이 도 플랫이니까
한국 이름으로 도는 다가 되죠. 근데 플랫이 붙었으니까 내림 다 장조가 되고, 이거는 영어로는 C 이죠. C. 근데 플랫이 붙었으니까 C 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이 규칙만 기억하시면은 쉽게 아마 할 수가 있으신데, 플랫은 먼저 샵의 조성을 찾을 때는 예를 들어서 파, 도에 두 개가 샵이 붙어 있으면 으뜸음은 마지막 조표의 바로 위의 레가 되죠. 레. 그 으뜸음은 레가 돼요. 이 으뜸음으로 인해서 조성의 이름은 라, 도, 레, 다라인 라 장조가 되고, 영어로는 C, D, 도, 레인 D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은 만약에 C, 미, 라 세 개가 붙어 있으면 이 마지막 붙은 플랫의 4도 밑으로 내려오거나 라, 솔, 파, 미 으뜸음을 찾을 때 라, 솔, 파, 미 하거나, 아니면 이 마지막 그 플랫의 바로 앞에 플랫이 무슨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으뜸음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으뜸음이 미 플랫이 돼요. 미 플랫은 한국 이름으로 하면은 다, 라, 마. 근데 플랫이 있으니까 내림, 마, 장조가 되고, 영어로는 미의 플랫이 있으니 이 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이 규칙만 잘 외우시면 조표 찾는 법은 쉬우니까 이렇게 장조에서, 오늘은 장조만 했어요. 단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장조에서 으뜸음과 조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으뜸음 찾는 법을 알고 계시면 조성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조성을 찾을 때는 으뜸음을 먼저 찾은 후에 조성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샵이나 플랫이 많이 붙는 악보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배운 방법으로 으뜸음 먼저 찾으시고 조성을 찾으면 쉽게 으뜸음과 조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곡도 분석 잘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표 붙이기 완전 오도의 규칙성이라고 해서, 이게 조표 붙이는 방법에 이걸 완전 오도의 규칙성을 조표를 붙이게 할 때 앞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이 중간에 이 오선지를 C 장조, 즉 C 메이저라고 기준을 잡고, 도, C 장조는 도, 레, 미, 파 아무것도 안 붙어요. C 장조는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어 이게 C 장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고, 위로 5도가 완전 5도가
위로 올라가면 5도가 상행하면 완전 5도가 상행하면 이거는 G 메이저 즉 4장조가 돼요. 도레미파솔 5도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거는 4장조가 돼요. 으뜸음이 솔인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인 4장조가 돼요. 5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C장조를 기준으로 5도 완전 5도가 올라가면 4장조가 되고 또 여기서 G 메이저에서 4장조에서 완전 5도가 또 올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솔, 라, 시, 도, 레가 되죠. 그러니까 D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즉 라 장조가 되죠. 라 장조는 파, 도 바로 위에 음인 레가 으뜸음이 돼서 도샵, 파샵, 도샵 레가 으뜸음이 되죠.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행 말고 하행을 해볼게요. C 메이저를 기준으로 하행 완전 5도가 하행하면 내려가면 도, 시, 라, 솔, 파 5도가 내려갔죠. 그러면은 파음이 돼요. 파음이. 그러면 파음이 으뜸음인 F 메이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파, 시, 파솔라, 시 4도 올라가 보면 으뜸음에서 C 플랫이 되는 거죠. 플랫이 하나만 붙고 F 메이저인 파 장조가 되고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런 음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완전 5도 하행하면 파, 미, 레, 도, 시 C가 되죠. C가 으뜸음은 C가 돼요. C 그러면 B 플랫 C 미 B 플랫 C 플랫이 되죠. C 그럼 B 플랫 메이저가 되는데 으뜸음이 이 마지막 플랫에 미, 레, 도, 시가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플랫에 바로 앞에 플랫인 음을 보시면 돼서 으뜸음은 C 플랫이기 때문에 B 플랫 메이저가 되고 내림 바 이거 바가 아니고 내림 나 장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C,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런 음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C 메이저를 기준으로 상행 5도 완전 5도씩 상행을 하고 하면 이렇게 샵의 조성이 만들어지고 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랫의 조성이 만들어지는 걸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족표질 사이에서 존재하는 규칙성에서 계속 방금 지금까지 5도 완전 5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표가 아무 조표도 붙어있지 않는 다장조에서 조표인 샵과 플랫을 순서대로 붙여
나가면 조성은 5도 위나 아래로 계속 유지하며 진행되는데, 이런 관계를 도표로 작성을 해놓은 것을 오도권이라고 이렇게 하고, 오도권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의미에서 조표에 샵과 플랫을 순서대로 붙이면 5도의 상하 간격을 유지하는 관계를 표기한 순환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장 단조는 5도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서 계속 했던 완전 5도가 이제 이걸 설명해 주는 거고, 완전 5도로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그런 관계로 플랫과 샵이 붙었는데, 그걸 이제 도표화 시킨 걸 5도권이라고 해서 이 장단조는 5도 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는 나중에 할 거지만 C 메이저와 A 마이너는 조표로서의 변화는 가지지를 않는데, 이건 관계조라고 하는데, 이 관계조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관계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 메이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완전 5도씩 올라감에 따라서 샵이 하나씩 늘어나는 조가 되고,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감에 따라 플랫이 하나씩 늘어나는 조가 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래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없어졌네요. 여기 잠시만요. 동그라미가 좀 이상한데, 원래 동그라미가 같이 있었는데 동그라미가 사라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도권 이렇게 사이클을 설명을 하자면, 너무 찌그러졌나? 먼저 이렇게 C, G, D, A, E, C 플랫, B, 그리고 여기는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G 플랫,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했던 이렇게 5도씩 도레미파솔 이렇게 5도가 상행하게 되면, 이 C 메이저를 기준으로 5도가 상행하게 되면 샵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다 설명했듯이 파의 샵이 하나가 붙고 이 바로 위에 음이 으뜸음으로 해서 여기 G 으뜸음으로 해서 G 메이저가 되고, 그리고 또 완전 오도가 상행하면 여기에서 플러스 샵이 또 하나 더 붙어요. 그러면 샵이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되고, 그러면은 파 도가 되죠. 파도. 그러면은 으뜸음은 마지막 샵의 바로 위에 음 레가 되는 거예요. 레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으뜸음인 D 메이저가 되고, 앞에 설명했던 거 으뜸음이랑 조성 찾는 걸 계속 연습한 걸 이제 오도권에서 대입을 시켜서 한번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완전 오도가 상행했는데, 이때는 샵이 3개가 돼요. 3개가 붙어요. 그렇게 되면 파, 도, 솔이 되죠. 솔 마지막 샵의 바로 위에 음은 라가 되죠. 라가. 그러면 으뜸음은 라가 되고, 이 으뜸음이 라가 되고, 이거의 조성의 이름은 A 메이저 또는 라 장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5도가 움직이면 라시도레미 이렇게 되면 플러스 샵이 4개가 붙어요. 이렇게 되면 파, 도, 솔, 레 4개가 붙죠? 으뜸음을 찾자면 마지막 샵의 바로 위에 미가 되죠. 미. 여기 이게 으뜸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메이저 또는 마 장조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그래서 또 5도가 되면 샵이 5개가 붙어요. 파도, 솔, 레, 라. 파, 도, 솔, 레, 라. 이렇게 되면 으뜸음은 마지막 샵의 바로 위에 음인 C 음이 되죠. 여기 이게 으뜸음이 되죠. 그렇게 되면 B 메이저 또는 나 장조가 되는 거예요. 옆에 이게 C 플랫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거는 같은 그 플랫인지 샵을 이렇게 붙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뭐 관계조나 같은 뭐 으뜸음조 등등 할 때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아무튼 이거랑 같은 소리 자체는 같아요. C 플랫이랑 C 플랫 메이저랑 B 메이저랑 소리 자체는 같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여기
또 5도 가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죠. 지금 샵은 가면 이거는 샵이 6개가 붙어요. 도, 솔, 레, 라, 미. 많이 붙죠? 파, 도, 솔, 레, 라, 미가 붙으면 여기에서 미 마지막 샵의 바로 위에 음은 미 바로 위에 파. 근데 앞에 파에 샵이 있으니까 파 샵이 되는 거죠. 파 샵. 으뜸음은 여기에 파 샵, F 샵이 으뜸음이 되고 이거는 그러면 올림 파 장조가 되고 F 샵 메이저가 돼요. 이거 이제 또 5도권으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샵이 7개가 붙어요. 무려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렇게 7개가 붙고 마지막 샵의 으뜸음은 바로 위에 음. 도에 앞에 샵이 있으니까 C 샵 음이 되죠. 도샵 음이 으뜸음이 돼요. 이게 으뜸음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C 샵 메이저 또는 올림 샵이 있으니 올림 다 장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샵의 5도권에 대해서 5도 사이클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플랫은 플랫은 초록색으로 플랫은 반대예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와 볼게요. 플랫은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해서 5도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도, 시, 라, 솔, 파 F일 때는 플랫이 하나가 붙어요. 하나가 붙고 그러면 순서가 시, 미, 라, 레, 솔, 도, 파였으니 C에 하나가 붙었죠? 여기서 시, 라, 솔 으뜸음을 찾으면 시, 라, 솔, 파 여기 파음 F음이 으뜸음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 조성의 이름은 F 메이저 또는 바 장조라고 하죠. 그리고 또 5도가 한 번 더 내려오면 여기는 플랫이 더 추가돼서 하나가 추가돼서 2개가 붙어요. 그렇게 되면 시, 미 이렇게 2개가 붙고 으뜸음을 찾자면 미, 레, 도, 시 4도 내려가거나 혹은 아까 설명한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플랫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B 플랫음이 으뜸음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B 플랫 메이저
또는 내림이 있으니 내림 나 장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렇게 개념이 잡히셔서 아시겠죠? 이렇게 찾는 방법. 그리고 또 5도가 내려가면 플랫이 하나 또 추가돼서 3개가 붙어요. 이렇게 되면 시, 미, 라 이렇게 3개가 붙고 으뜸음을 찾으면 라, 솔, 파, 미 4도 내려가거나 또는 바로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플랫이 미 플랫이죠. 이 플랫음이 여기 이 플랫음이 으뜸음이 되고 그러면 이 플랫 메이저 또는 내림 마 장조라고 조성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5도가 내려가면 플랫이 또 하나가 더 붙어요. 총 4개가 붙어요. 이렇게 되면 시, 미, 라, 레 이렇게 되죠. 으뜸음을 여기서 찾으면 마지막 플랫이 레, 도, 시, 라로 찾거나 아니면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음인 A 플랫음이죠. 여기 A 플랫음 이게 으뜸음이죠. A 플랫음 이렇게 되면 라 플랫이 으뜸음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조성의 이름은 A 플랫 메이저 혹은 내림 가 장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 또 D 플랫과 C 샵은 같습니다. 소리가.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5도가 내려가면 이제 플랫이 4개에서 하나가 더 붙어서 5개가 붙어요. 시, 미, 라, 레, 솔 5개나 붙고 붙여보면 시, 미, 라, 레, 솔 여기서 으뜸음을 찾으면 솔, 파, 미, 레 마지막 플랫의 4도 밑에 솔, 파, 미, 레 또는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플랫 D 플랫이 되죠. 레 플랫이 되죠. 레 플랫 D 플랫이 되죠. 이거 조성 이름은 D 플랫 메이저 또는 내림 라 장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도씩 규칙적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는 또 5도가 내려가면 이거는 플랫이 6개가 붙어요. 시, 미, 라, 레, 솔, 도 여기서 으뜸음을 먼저 찾으면 마지막 플랫인 도에서 4도 아래인 도, 시, 라, 솔 또는 마지막 플랫의 바로 앞에 조표인 솔 플랫 이게 으뜸음이 되고 조성의 이름은 G 플랫 메이저 또는 내림 사 장조라고 하죠. 이렇게 G 플랫까지 해봤고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5도가 이렇게 하행하면 이거는 플랫이 7개나 붙어요.
다 붙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으뜸음을 찾아볼게요. 마지막 플랫인 파, 미, 레, 도. 도는 마지막 플랫의 앞에 플랫인 도 플랫음. 도 플랫음이 으뜸음이고 여기 C 플랫음이 으뜸음이고 C 플랫 메이저가 되고 내림 다 장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상행 5도 이 사이클 5도권 사이클에서가 되면 이렇게 샵이 붙는 규칙이고 이렇게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5도가 하행하는 건 플랫이 붙는 규칙을 나타내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나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같은 소리가 나요. 이름만 다르고 이걸 이제 5도권이라고 하고 음악에서 5도는 아주 중요한 딸림음이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5도 이렇게 조표가 붙는 순서도 다 5도권으로 되어 있으니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5도권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두시면은 조표를 찾고 조성을 찾고 으뜸음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5도권을 이렇게 표로 이 사이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조와 조성 그리고 조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으뜸음 찾는 방법과 조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표와 밀접한 관련 있는 이 5도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 이렇게 악보를 보실 때 막 조표가 많이 붙어 있으면 당황하고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다들 뭐 조성과 조표 찾기, 뭐 으뜸음 찾는 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왜 이런 순서로 붙는지, 뭐 이렇게 으뜸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이렇게 원리를 알고 정리를 이게 하시면 좀 더 쉽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구나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으뜸음과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으뜸음이랑 조성 찾는 방법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이제 딱 보면은 뭔지 알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표가 붙는 순서에도 이런 규칙과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배우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장조에 대해서만 공부해봤는데 다음 시간은 단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시청하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출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